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금지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주로 신분으로 인해서 금지된 사랑이 많았는데 요즘 세상에 금지된 사랑이 뭐가 있겠냐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제가 요즘에 저희 회사 부장님의 사모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말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부장님의 사모님과 이런 관계가 됐는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들어보시고 어떤 조언이든 해주시면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문제의 날 아침 부장님한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주말인데 뭐 하냐면서 딱히 하는 거 없으면 같이 낚시나 가자더군요. 주말에 연락이 오는 것만 해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혼자 가기 적적하니 운전사 하나 데려가서 자비를 시키려는 신보가 뻔해서 더 기분이 나쁘더군요. 그래서 무슨 핑계라도 대서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올해 말에 승진 심사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승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장의 입김이 워낙에 세다 보니까 저도 웬만하면 정중히 거절하고 집에서 쉬었겠지만 그러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저랑 같이 승진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았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굳이 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런 아내는 저를 보면서 꼭 그렇게 휴일까지 회사에 충성해야 하냐고 묻더라고요. 저도 그런 아내를 보면서 투덜거렸죠. 상황이 이런데 어떡하냐고 내년에 승진하려면 부장한테 잘 보여야 하는 이 불쌍한 운명을 어떻게 좀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여보가 로또에 당첨이라도 되면 당장 회사 그만둘 거니까 평소에 용돈으로 로또라도 좀 사라고 말했죠. 안 그래도 최근에 주변 사람 중에 누가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라서 저희도 건너서 이야기를 들은 거지만 1등 당첨금이 20억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말을 들은 뒤부터 일확천금을 좀 노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로또에 당첨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주말에 부장님이랑 낚시 가야 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 없는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저는 그런 아내를 두고 낚시 가방을 챙겨서 집 밖을 나섰고 차를 몰고는 부장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장은 벌써 낚시 도구를 들고 아파트 앞에 나와 있었고 그 옆엔 부장님의 사모님까지 같이 있었어요. 부장님만 있는 게 편한데 그 옆에 있는 사모님까지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짜증이 치밀어 올랐고 진짜 제가 무슨 시중이라도 드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부장님께 인사를 드리고는 사모님도 같이 가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됐다면서 빨리 가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부장님은 신경질적으로 차에 타며 분풀이했습니다. 아마 사모님이 같이 가겠다고 우겨서 한바탕 한 모양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차에 타서 저를 보며 강 대리님이 우리 남편 때문에 쉬는 날 고생이 많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면 이렇게 나오게 하지 말지 왜 나와서 이런 진상을 부리고 있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런 말은 하지 못했고 저는 괜찮다면서 간만에 맑은 공기도 쐬고 좋다고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그래도 배우자가 싫어하는 거 아니냐고 저에게 미안하다는 듯을 말했고 저는 그냥 웃고 말았어요. 부장님과 사모님은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 나는데 사모님이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안 많아 보이더라고요. 킥해봐야 5살 차이도 안 날 것 같았죠. 그녀는 짧은 청치마에 밝은 색티를 걸치고는 모자까지 쓰고 나니까 꼭 20대 아가씨처럼 보였고 평소에 부장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열심히 피부 미용이라도 받는 건지 피부도 참으로 탱탱했습니다. 얼굴이나 몸매나 잘 가꾸어져 매력적인 여자처럼 보였는데 그렇다 보니 부장도 그런 아내 덕에 젊음의 기운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럽기도 했죠. 제 아내도 좀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요. 1시간 정도 달려 저희는 낚시터에 도착했고
저와 부장은 텐트를 치고 낚싯대를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낚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별로 안 알려진 낚시터여서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부장님은 자기가 명당을 알고 있다며 안쪽으로 저희 모두를 끌고 들어갔어요. 낚싯대 펼치고 술이나 한잔하고 있으면 고기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 거라면서 물고기가 알아서 올 때까지 우리는 그냥 편하게 술이나 한 잔 기울이자며 아주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낚시터에 오니 기분이 좀 나아졌는지 부장은 한껏 오버하며 말했죠. 쉬는 날에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 불러내놓고 혼자서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당장에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싶더군요. 부장님은 워낙 술을 좋아해서 낚시터에 오면 꽐라가 돼서 일찍 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남편을 빨리 재우기 위해서인지 사모님은 집에서 가지고 온 안주거리를 미리 또 냈고 저희 셋은 둘러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운전을 해야 해서 먹는 신용만 했고 부장 혼자 소주를 3병 정도 마시더라고요. 부장은 그렇게 1시간도 되지 않아서 꽐라가 되어서는 텐트 안으로 기어 들어갔고 곧 코를 골며 자더군요. 사모님은 자기 남편이 한번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면서 그때부터는 사모님과 둘이서 부장님을 험담하면서 그렇게 신나게 술을 마셨습니다. 사모님은 저에게 지금 와이프가 임신 중이지 않냐는 말을 했고 지금 7개월째인데 배가 많이 불러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은 그 말을 듣고 나지막한 미소를 지었고 강 대리님도 요즘 호라비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겠다면서 외롭지는 않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같은 또래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모님이 조금 편해져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여자가 임신을 하고 출산이 다가올수록 한창 예민해지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받아주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몸이 많이 외롭다고 말했죠. 그러다가 저는 그냥 사모님을 좀 띄워주기 위해서 부장님은 참 좋으시겠다고 사모님처럼 젊고 아름다우신 와이프를 둬서 행복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자 사모님은 박수를 치면서 웃더라고요. 아무래도 저의 립서비스가 잘 통한 것 같았죠. 그리고는 곧 표정이 어두워져서 그럼 뭐하냐고 이제 나이도 들 만큼 들어서 제대로 써먹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장님이 일이 많아서 사모님한테 좀 소홀한 게 아니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말하며 이제 애인이라도 둬야 할 것 같다는 농담까지 했습니다. 남편의 부하 직원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사모님은 술기운 때문인지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괜히 그런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맞장구를 칠 수 없어서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강 대리님 앞에서 자기가 별 얘기를 다 한다면서 그냥 못 들은 걸로 해달라는 말을 하면서는 쭈그려 앉아있던 발을 펴서 기지개를 켰습니다. 타이트한 티셔츠가 위로 올라가 그녀의 몸매가 드러났는데 제가 감히 예상하기로는 제 아내보다 몸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분명히 부장님에 비해서 나이가 훨씬 더 어려 보였고 저렇게 젊고 유감적인 와이프를 두고 여기 와서 잠이나 자는 부장님이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모님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 낚시를 하던 곳에는 화장실이 없었고 혼자 밖으로 나가기는 좀 그랬는지 사모님은 어쩔 수 없이 숲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혼자나마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명이 들렸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숲속으로 들어가 보니 사모님이 주저앉아 있더군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주변에 이상한 동물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달아나긴 했는데 크기가 좀 컸다면서 너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녀는 넘어지면서 발목을 삐끗했는지 제대로 걷지는 못했고 그녀를 데리고 숲속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이상한 들짐승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좀 무서웠거든요. 그녀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서 너무 무섭고 놀랐다면서 가만히 누워 있었고
저는 그녀의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놀라서 그런데 손을 좀 잡아주면 안 되냐고 말했고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고는 괜찮다면서 안심시켜줬어요. 그러고는 잠시 후에 제가 앉아있는 허벅지의 얼굴을 기대서는 누웠고 혹시나 부장님이 잠에서 깨서 이 모습을 보면 분명히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사모님이 자기 남편을 더 잘 알 테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누워있던 그녀가 제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서 꼼지락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저를 유혹하려는 듯한 그 손길 말이에요. 그러고는 아직까지도 자기가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한번 만져보지 않겠냐면서 손을 가지고 가서 자신의 가슴 위에 손을 댔고 그녀의 심장이 정말 빠르게 두근거리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그 두근거리는 것과 물컹한 기분까지 같이 느껴지니까 저도 정말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제 허벅지에 누워있는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저희는 눈이 마주치게 됐고 그녀가 제 입술에 먼저 키스를 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확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듯이 아주 제 입술을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진하게 키스를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잠시 미쳤던 것 같다고 없던 일로 해달라는 말을 했죠. 저는 김이 확 빠지는 듯 했고 먼저 유혹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뜨나 싶어서 짜증이 나기는 했지만 부장님이 깰 것 같아서 사모님을 부축해서 텐트로 갔습니다. 부장님은 이제 정신이 좀 들었는지 별일 없었냐고 했고 사모님이 숲속에서 이상한 짐승을 만나서 넘어지면서 발목을 좀 삐끗했다고 했죠. 부장님은 자기 와이프 다쳤다는 소리를 듣고도 걱정은커녕 낚시를 별로 못했다면서 이제 좀 있으면 해도지는데 오늘 완전 하루를 날렸다고 분한 듯 씩씩거리더라고요. 그러게 누가 술을 그렇게 생각 없이 마시고 하루를 날리라고 했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뜨겁게 입을 맞춘 사모님이 생각나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백미러로 훔쳐봤던 그녀의 외로운 눈빛도 계속 생각나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장님은 퇴근하려던 저에게 서류 하나를 내밀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급하게 상가집에 가야 하는데 이거 부동산 관련 계약서라고 마누라한테 좀 급하게 줘야 한다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가는 길에 부장님 집에 들러서 사모님한테 건네주겠다고 말했고 저는 부장의 집으로 가면서 먹을 거라도 간단하게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과 간단한 과일을 좀 사서 부장님 집으로 향했고 드디어 보고 싶었던 그녀를 만난다고 생각하니 들뜬 마음에 발걸음을 빨리 옮겼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배를 눌렀더니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고 화장기 없는 깨끗한 얼굴로 저를 보는 그녀는 정말 많이 당황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어쩐 일로 왔냐고 하시길래 부장님이 상가집에 가면서 급하게 이 서류를 전해달라고 해서 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들어오라고 말했고 커피라도 한 잔 타줄 테니까 잠시만 소파에 앉아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고민했는데 한동안 계속 그녀의 입술을 그리워했던 저는 빨리 마음의 결단을 내려서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귓가에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사모님을 잊은 적 없다면서 그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이라도 하면 안 되냐고 물었고 그녀는 제 손길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를 마주보며 서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이 돌변하더니 묶고 있던 머리를 풀었고 거실로 가서 커튼을 쳤습니다. 사모님은 앞치마를 벗으면서 자기를 정말 좋아하냐는 말을 했고 그녀가 조금씩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크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어차피 부장님은 상갓집에 가서 또 술을 한잔하고 들어올 것이고 지금부터 적어도 몇 시간 동안은 저와 사모님 둘이서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저희는 눈치 볼 것도 없이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며 사랑을 나눴습니다. 제가 며칠 내내 생각해오던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키스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서로에 끌리는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행동 말이에요. 집에 있을 아내를 생각하면 미안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녀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해서 한동안 저도 외로움을 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남자를 외롭게 만들면 안 되는데 이건 제 아내한테도 분명히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사모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뒤에 땀을 닦으면서 저에게 틈틈이 이렇게 집에 오면 좋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부장님의 스케줄은 제가 완벽하게 깨고 있었기 때문에 부장이 집을 비운 사이에 자주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묶고 있던 머리를 풀고 커튼을 치면 저희의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게 저희들만의 사랑의 시그널이었고 만약에 머리를 풀지 않거나 커튼을 치지 않으면 그건 사모님이 별 생각이 없다는 신호였어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에 맞춰서 항상 사랑을 나눴던 것 같네요. 일부러 비싼 척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저를 항상 허락해주지는 않고 때로는 거부를 하기도 했죠. 그런 것 때문에 그녀가 더 매력적이게 보이고 제 마음이 안 달라서 좋더라고요. 그 뒤로 부장님을 볼 때마다 그리고 제 아내를 볼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 걸 잊을 만큼 저희는 정말 잘 맞아요. 서로 외로운 마음을 채워주는 좋은 친구이자 파트너로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데 곧 있으면 제 아이도 태어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네요. 들키기 전까지 이렇게 만나도 되는 것인지 대충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인 거죠. 어차피 그렇게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확실히 만날 수 있을 때만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거라서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요. 아무튼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지내볼 생각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여러 방면에서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